유방암이 생기면 증상이 따로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언제 증상이 나타나냐? 덩치가 너무 커져서 인근 장기나 혈관, 신경을 눌렀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 암 자체는 통증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드릴 셀코TV 탐나는 일상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암을 찾는 분입니다. 암차사, 암을 찾는 의사, 이원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암을 찾는 의사, 제가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암 자체는 나쁜 거지만 그걸 빨리 찾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암 찾는 의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까? 일단 제가 의사 중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네.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할이 암을 찾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CT, MRI, 초음파 이런 거를 전공으로 해서 환자분들한테 빨리 암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의사로 사실 영상의학과 의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네. 차원에서 암 찾는 의사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치료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저희가 그렇죠? 찾아서 임상 의사 선생님들께 네. 이제 진단을 전달해 드리죠. 네. 네, 그래서 여성 암 중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는 게 뭐였죠? 유방암입니다. 아, 유방암입니까? 네. 그게 점점 늘어나는 네, 추세라면서요? 그렇죠. 유방암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우리나라 여성암 중에 네. 24.6% 1위입니다. 그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많은 분들이 의사들도 궁금해하는데 네. 이게 서구화된 식생활과 식사. 그다음에 또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뭐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술 같은 거 술도 좀 드시는 거랑 네.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에는 검진을 또 되게 젊은 분들 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찾아내. 발견이 네. 또 빨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유방암은 제일 많다니까 네. 먼저 이렇게 촉진하잖아요. 네. 자가진단법이 있잖아요. 자가진단법이 이제 많이 유명한데 네. 뭐 보통은 뭐 생리 끝나고 5일쯤에 가슴이 이제 제일 말랑말랑할 때 누워서 뭐 앉아봐서 확인을 해라 어쩌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냥 현대의학을 믿어라. 네. 초음파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른 분들도 네. 만져줘서 오시려면은 제가 봤던 모든 환자분들이 네. 최소 1cm는 무조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1cm 되게 빨리 발견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1.5cm, 2cm 돼야지 만져서 오시는데 그거가 거의 최소 1기는 넘어요. 2기쯤 돼야서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연기에 발견하려면 초음파 말고는 없죠. 네. 그럼 뭐 초음파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셔야죠. 무조건 하셔야죠. 1년에 한 네. 번. 그 정도 시기면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의사를 잘 만나야죠. 그러니까 발견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유방암 가서 진단할 때 그 보면 초음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렇게 압착 엑스레이 하잖아요. 네. 그거 되게 맞아요. 아프다고 맞아요. 잘 안 된다고. 근데 그것도 잘하는 방사선사가 찍으면 안 아프게 잘 하고요. 그래서 네. 요령 있게 잘하는 방사선사가 있어요. 네, 저희 영상과 의사가 그걸 찍는 건 아니고 방사선사 엑스레이 촬영 기사들이 그걸 네, 찍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초음파로 영상과 의사들이 이제 보는 거거든요. 초음파를 하는 거는 영상과 의사고. 근데 그 초음파 엑스레이는 되게 아프고 우리나라 네. 여자분들은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네. 그게 또 엑스레이 했을 때 병변이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초음파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분들에 따라서 발견할 수 있고 연기 같은 경우에는 못 발견할 수 있고 이래서 네. 의사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방 초음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레이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가 막 빽빽하게 되게 많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숲속이 안 보이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걸어서 들어가야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걸어서 보는 게 바로 초음파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그 왜 찍냐고 보지도 않는데 왜 찍어 이러는데 전체 양쪽에 그 대칭을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의 약점이 하나가 석회화를 못 보는 건데 엑스레이가 그걸 또 발견해줘요. 그래서 석회화랑 양쪽 유방의 대칭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여기서 뭔가 삐뚤어진 게 보인다 엑스레이에서 그러면 초음파를 보세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초음파로 그 부분을 열심히 파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이 됩니다. 유방암은 지금 완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완치율은 이제 보통 전체 암 중에 되게 성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5년 상대 생존율이 93.8%. 근데 만약에 빨리 발견했다, 조기에 발견하시면 뭐 연기나 이렇게 발견하시면 거의 100% 육박해서 98.3%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할수록 뭐 이거는 죽는 거라고는 생각을 절대 안 하셔도 될 만큼 안전하죠. 빨리 발견만 하면 네.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발견이 돼도 유방 절제술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위치 따라 다른데 만약에 유방 암세포가 되게 작은 사이즈여도 유두 쪽에 위치해 있으면 이제 유두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전절제술 많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성형수술도 잘 돼가지고 같이 재건도 많이 하고요. 위치가 좀 동떨어져 있고 작다 이러면 부분 절제로도 끝나고 하니까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가슴에 통증이나 멍울 같은 게 만져지면 나 유방암인가? 이러고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런 유방 통증이나 뭐 이런 것하고 유방암하고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련 없어요. 비슷해요? 관련이 없는 네. 거예요? 아예? 아픈 것 때문에 겁먹어서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저한테도. 근데 거의 솔직히 열의 아홉도 아니고 거의 열의 열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유방 통증은 원인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알려진 게 없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유방통이 생기고 커피, 술, 담배 이런 거에도 다 아프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나이면 유방 통증이 항상 있기 때문에 생리 전에 아기라든지 그냥 이제 할머니 됐을 때는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그거 빼고는 유방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 자체로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보통은 그래서 생리 주기 따라서 많이 아픈데 한쪽만 좀 심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멍울이 만져지면서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문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유방암하고 갱년기하고 관계 있어요? 관련 있죠. 네. 그럼 갱년기 때부터 유방암 걸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건 아니고요. 유방암은 그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암이라서 10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나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이 52.3세로 40, 50대 되게 많고요. 갱년기 전후로 좀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리가 끝나도 그 다음에 난소에서도 이제 호르몬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방암의 위험성은 80대까지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 유무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더라도 이제 성생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일단은 그거보다는 출산과 그다음에 수유가 더 관련이 있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 자체는 사실 유방암 위험을 잠깐 올린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임신 후에 그 임신하고 나고 그다음에 수유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유방암 위험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과 출산 유무가 오히려 관련이 있고요. 네. 그러면 그게 유방암이 생기면 증상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무섭죠.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는구나.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이 그래서 아파서 암일까봐 오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픈 거랑 암은 상관없고 이 암이라는 놈이 되게 지독한 놈인 게 암들은 지가 숙주, 기생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숙주한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증상을 절대 일으키지 않아요. 처음에.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이제 잠복기죠. 조용히 있을 때 빨리 발견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언제 증상이 나타나냐? 덩치가 너무 커져서 인근 장기나 혈관, 신경을 눌렀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 암 자체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를 믿어라. 현대의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초음파 아니면 절대 발견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을 연기 전 단계에서도 발견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혹들이 암으로 갈 혹도 따로 있고 처음부터 암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처음엔 암이 아니었다가 암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싹수가 노란 혹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빨리 발견해주고 제거만 해주면 암으로 예방해도 되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정말 암으로 되자마자 됐을 때 바로 캐치해서 잡아서 이제 정말 초기에. 그럼 절제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이제 유방암을 줄여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네. 이런 건 있나 싶어가지고요. 뭐 이게
이게 2009년에 네. 되게 저명한 미국 학회지에서 콩이 좋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두부 같은 거 먹으면 네. 식물성 호르몬이긴 한데 이게 이제 식물성 호르몬이 이제 유방암이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식물성 호르몬이 이제 몸속에서 암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수용체에 붙는 거를 이제 뭐 방해를 해서 이런 원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률을 한 14%까지 뭐 감소시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콩이 좋다고는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식물성 호르몬이어도 좀 이제 연구가 좀 많은 곳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발표된 게 있었어요. SCI급 학회지에서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발표한 건데 21년도에 근데 거기선 또 이제 석류하고 홍삼 이런 애들은 네? 또 오히려 안 좋다. 석류하고 홍삼이요? 네. 아니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아닙니까? 네, 과도한 섭취가 이제 네. 오히려 유방암 발생률을 높인다. 그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사실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거는 최근 발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삼은 뭐 모든 것에 좋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필드에서 환자분들 만날 때 홍삼을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혹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도 종종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100% 입증이 된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냥 즐길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드시면 괜찮지 그거를 막 달고 사시는 건 좀 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유방암에도 워낙에 유방암이 많다 보니까 속설 같은 게 있잖아요. 카더라 같은 거. 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꼽아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브래지어 속옷을 너무 꽉 끼는 타이트하게, 걸 예. 뭐 하면은 뭐 유방암이 생긴다 뭐 이런 것도 저는 들어봤고 맞아요? 아니요, 전혀 관련이 아니고요? 없어요. 네.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제 꽉 끼는 걸 입으면은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소화 장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또 이제 만약에 너무 큰 거를 그러니까 속옷을 큰 거를 입으면 가슴이 처지니까 어깨 통증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하나가 모유 수율은 유방암을 네. 낮춘다. 네,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증명은 됐어요. 아, 맞는 네. 얘기. 예, 이제 1년 동안 모유수를 할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률이 4.5% 감소한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환경적 요인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뵙는 환자분들은 모유수유를 많이들 하셨어요. 많이들 하셔도 했는데도 환경적 요인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또 유방암은 가족력이 있으면 걸릴 확률이 높다. 네, 가족력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네, 거야. 네. 만약에 엄마나 언니가 이제 유방암이 졌다 그러면 내가 걸릴 확률이 한 2배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엄마랑 언니가 둘 다 유방암이다 그러면 내가 걸릴 확률이 한 12배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잦은 염색과 파마가 유방암을 일으킨다. 네.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19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국제암 이제 학술지에서 발표가 됐는데 25살부터 75세 여성이었나? 34세부터 75세였던 것 같아요. 그 여성분들 한 4만 5천 명 넘게 조사를 했더니 이제 염색하고 그 다음에 파마, 스트레이트 파마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유방암 발병률과 이제 또 올라가더라. 그래서 염색을 자주 하셨던 분들은 한 9%, 그다음에 이제 파마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최대 30%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자주 하시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 원장님하고 그 암에 대해서 특히 유방암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